안녕하세요. 강현우의 차이나 스톡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현우 특파원 나와 있죠?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일인데 거의 폭스바겐 쇼크라고 하죠. 폭스바겐이 전기차 배터리를 자체 조달하겠다고 해서 SK이노베이션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주가가 확 떨어졌는데, 그런데 중국 배터리주인 CATL 주가는 올랐어요. 그 이유가 뭐죠? 네, 폭스바겐은 1년에 한 1,000만 대 정도 파는 글로벌 2위 완성차 업체고요. 여기가 2030년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 중에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채운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핵심인 배터리를 직접 만들어서 조달하는 비중을 높이고 또 주력 배터리를 각형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폭스바겐이 스웨덴의 신생 배터리 업체인 노스볼트랑 합작한 스웨덴 공장을 시작으로 앞으로 세계 각지에 직접 공장을 지어서 배터리를 조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중국에서도 현지 업체랑 합작 공장을 지을 전망이고요. 파트너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업체가 바로 CATL입니다. CATL 주가는 그래서 뛰었고요. 예.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이번에 그 CATL과 뭐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어떤 뜻인가요? 예, 완성차 업체가 이 배터리를 자기가 직접 만들겠다, 자금률을 높이겠다고 하는 거는 배터리 제조사들한테는 악재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폭스바겐이 부품사들에 대해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동차는 사실 85%는 부품사에서 조달하고 15%를 완성차 업체가 직접 합니다. 가장 핵심인 엔진과 변속기는 완성차 업체의 보통이고요. 핵심 부품을 부품사에서 조달하면 휘둘리기 쉬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배터리 업체들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겁니다. 전기차 값의 40%가 배터리라고 나가니까요. 그래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저마다 내재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배터리를 직접 만드는 건 둘째 문제고, 우리가 직접 할 거다 이런 뉘앙스를 계속 풍겨서 가격을 좀 깎아보려는 겁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LG화학이랑 같이 공장을 짓고요. 또 테슬라가 파나소닉이랑 합작사를 만든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GM하고 LG하고 그리고 테슬라하고 파나소닉하고 합작사를 만드는 그 배터리 모양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데, 배터리 모양은 또 각각 어떻게 되나요? 네, 전기차 배터리는 크게 각형하고 파우치형하고 원통형으로 나눕니다. 원통형은 그 기존의 건전지처럼 이렇게 생긴 2차 전지인데요. 이걸 자동차 바닥에 수천 개 까는 겁니다. 테슬라가 이 방식을 쓰고요. 파우치형은 봉지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얇은 배터리를 겹겹이 이렇게 쌓아서 봉지에 넣는 것처럼 만듭니다. 장점이라면 가볍고 형태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단점은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고 비싸다는 겁니다. 배터리가 오래 쓰면 부풀어 오르고 화재 위험도 높아지는데, 파우치 부문에서 세계 1위로 꼽히는 LG화학은 이걸 특수한 화학 제품을 넣어서 극복을 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형은 배터리를 금속 깡통 같은 데다가 넣는 건데요. 파우치형에 비해서 안전하다고 하는데 무게가 무겁습니다. 삼성 SDI가 한국 대표고요. CATL은 각형의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 사실은 파우치형이랑 원통형도 다 합니다. 네, 다 하는데 CATL이 뭐 그 외에 또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SNE 리서치라는 국내 배터리 전문 컨설팅 회사 자료를 보면 올 1월에 CATL이 이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31%를 했습니다. 2등이 LG화학인데 18.5%였고요. 테슬라에 공급하는 파나소닉이 3등, 중국의 BYD가 4등, 삼성 SDI가 5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각각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중국 전기차 시장이 최근에 엄청 빠르게 크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전기차 시장이 커졌으니까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당연히 커졌을 텐데, 얼마만큼 커졌나요? 예, 올해 1월에 중국 전기차 배터리 판매량이 12기가와트 시로 집계가 됐는데요. 작년 1월에 비해서 4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1기가와트 시는 대략 전기차 17,000대 정도 용량이고요. 점유율은 CATL이 절반 정도, 중국 점유율은요. 그리고 BYD가 2등이고 15%, LG화학이 중국 3등인데 6에서 7% 정도 합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배터리도 같이 많이 팔리는데 그 혜택이 사실상 CATL한테 가고 있는 겁니다. 또 중국 배터리 시장은 좀 특이한 점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많이 쓴다는 건데요. 1월 판매량에서 보면 리튬 인산철이 45% 정도고 나머지 55%가 우리 배터리 3사가 잘하는 삼원계 배터리입니다. 뭐 삼원계, 뭐 리튬 인산철 좀 복잡한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가 아는 2차 전지는 다 리튬 이온이 양극하고 음극을 이동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충전할 때는 리튬 이온이 음극재로 가서 붙어 있다가 방전할 때, 그러니까 배터리를 쓸 때 양극재로 옮겨가면서 전기가 발생되는 건데, 양극재가 배터리 가격의 30% 정도 차지할 정도로 비쌉니다.
우리가 말하는 삼원계는 양극재에다가 세 가지 금속을 써서 삼원계라고 하는데 요새 대세는 니켈, 코발트, 망간입니다. NCM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요즘 코발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대체품을 많이들 찾는데 그래서 뜨는 게 리튬 인산철입니다. 예전에 중국이 한국산 배터리 견제한다고 삼원계 배터리에다가 보조금 혜택을 없애버렸는데 삼원계는 당시 중국 회사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하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CATL은 이 덕분에 삼원계 배터리도 실력을 많이 쌓았고요. 삼성 그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에 납품도 할 정도가 됐고요. 또 원래 하던 리튬 인산철 배터리도 여전히 하고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단점이라면 역시 성능이 떨어진다는 건데 겨울에는 성능 저하가 심하다고 합니다. 불만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CATL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투자도 계속 늘리고 있다고요? 작년 말에 삼원계 배터리 개발과 생산에 390억 위안을 투자하겠다고 했고요. 올해 들어서는 공장 신설과 기존 설비 증설에 290억 위안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합하면 13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회사가 작년 기준 연간 생산량이 109기가와트시였고요. 이번에 나온 투자 계획을 빼더라도 기존의 신증설하는 것만 해도 2023년이면 300기가와트시가 넘었습니다. 작년에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장착량 전체가 150기가와트 정도 했는데 이거 2배가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그 2배를 계획했으면 뭐 그 정도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주가도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주가는 어떤가요? CATL은 선전 증시 상장사고요. 종목번호는 3070입니다. 중국 이름은 닝더스타이라고 하고요. 한국식으로 이르면 영덕시대고요. 중국의 남동부 푸젠성 닝더시, 복건성 영덕시에 본사가 있습니다. 1999년에 설립됐고 2018년 6월에 상장했습니다. 시가총액은 7,500억 위안 정도고요. 선전 증시에서 1조 위안 하는 우량의 다음에 2등이 주식입니다. 한국 돈으로는 130조 원 정도 되고요. 여기 주가가 작년 3월 저점에 112원 정도 했는데 지난 2월 고점은 400원 정도 했습니다. 4배 정도 올랐고요. 지금은 한 330원 정도 합니다. 예, 우리말로 하면 영덕시대라는 CATL의 그 실적은 어땠나요? 2019년에 매출 458억 위안에 영업이익 58억 위안을 했습니다. 매출이 2018년 대비로는 1.5배 정도 커졌고요. 작년에는 전기차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3분기까지 315억 원 했는데 그 2019년 3분기까지 비교하면 4% 정도 줄었습니다. 컨센서스가 작년에 매출 508억 위안에 영업이익 66억 위안이고요. 매출만 보면 올해 750억 위안, 내년에는 1000억 위안 정도 계속 뛸 거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매출을 바꿔보면 작년에 8조 원, 올해 12조 원, 내년에 16조 원 정도 된다는 건데 LG화학은 작년에 30조, 올해 컨센서스가 40조, 내년에는 45조 정도고요. 이건 배터리만 본 건 아니고 전체 실적에 해당합니다. 그래도 기업 사이즈에 비해서 시가총액은 CATL이 상당히 크긴 합니다. 최근 한 달 조정장에서 CATL 증권사 리포트가 4건 나왔는데 2건이 강력 매수였고 다른 2건은 매수였습니다. 다 사라는 거고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성이 크다는 거고 현실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CATL에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배터리 주식이라면 전기차도 하는 그 BYD 정도가 있고요. 매수세가 1등주인 CATL로 몰리는 게 현실입니다. 중국 펀드들도 다 CATL은 꼭 담고 있습니다. CATL로 몰려도 그래도 워런 버핏은 CATL이 아니라 BYD에 투자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BYD는 어떤 회사인가요? BYD는 빌드 유어 드림의 약자인데 중국에서는 그냥 BYD라고 부릅니다. 선전하고 홍콩에 상장돼 있고요. 시가총액은 5천억 위안이니까 CATL의 절반 정도 됩니다. 한국 돈으로는 80조 정도고요. 선전 증시에서는 4등이고 중국 자동차 주식 중에서는 1, 2등을 왔다 갔다 합니다. BYD 시총이 판매량이 훨씬 많은 상하이 자동차나 창청 자동차 같은 기존 완성차 업체들의 2배 정도 하니까 중국 전기차 투자 열기를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특이한 게 휴대폰 배터리 만드는 회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매물로 나온 자동차 회사를 사서 자동차 사업에 진출을 했고요. 제가 유명세를 탄 건 말씀하신 대로 오마하의 현이라고 불리는 투자대가 워런 버핏이 일찌감치 투자를 하면서인데 버핏은 2008년에 BYD 주식 2억 2,500만 주, 지분 9.9%를 주당 8 홍콩 달러에 샀는데 지금 홍콩 증시에서 BYD 주가가 190 홍콩 달러 정도 하니까 24배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예, 과연 정말 오마의 현인이네요. 24배 수익을 냈는데 BYD가 얼마만큼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실적을 내길래 이 정도 수익률을 낸 건가요? BYD가 작년에 32만 대를 팔았고요. 그중에 18만 대가 전기차였습니다. 전기차로만 보면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상하이 GM 우링이라는 회사가 경차용 전기차를 16만 대 팔아서 그 다음이고 테슬라가 14만 5천 대에서 중국 전기차에서 3등을 했습니다.
올해는 BYD가 1, 2월에 벌써 6만 대 넘게 팔았습니다. 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판매량이 4배 뛰었고요. 뭐 전기차 신세력이라고 하는 뭐 리오토, 리오 이런 데보다 훨씬 많이 팔고 있는 거네요. 근데 BYD가 전기차 말고 뭐 배터리도 말고 그 다른 것도 판다고 하는데 그 사업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매출이 1,200억 위안에 영업이익 23억 위안을 했으니까 매출은 CATL보다 한 2배 크고 이익은 3분의 1 정도 됩니다. 실적 전망은 작년에 1,500억 위안, 올해 1,800억, 내년에는 한 2,200억 위안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가 자동차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40%는 휴대폰 배터리나 반도체 같은 전자부품이고요. 전기차 배터리 매출은 10% 정도 됩니다. 배터리 매출을 작년에 105억 위안 했는데 한국 돈으로는 1조 8천억 원 정도 되고요. 중국 증권사들은 BYD의 배터리 사업 가치를 1,500억 위안에서 2,000억 위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시총의 3분의 1 정도가 배터리 몫이라는 얘기고요. 이 회사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자동차용 반도체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사업 분사 계획을 내놨고요. 또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면서 BYD의 반도체 사업이 부각되고 있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CATL은 전기차 배터리에 상당히 강한 세계적인 회사고 BYD는 약하게나마 전기차 부문의 수직 계열에 대한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요약을 하면 될까요? 예, 맞게 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현우 기자의 차이나스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